혹시 지금 익숙하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 그려놓은 지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의 나침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모범 답안처럼 보이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 평범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길들은 튼튼하게 포장된 도로처럼 보입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기에 검증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안전한 포장도로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땅, 아직 아무도 발을 딛지 않은 그 황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생을 개척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개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친 황야에서 홀로 길을 내는 탐험가, 혹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혁신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하고 거창하며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인생의 개척이란 그런 비범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은 선택의 다른 이름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이라는 안개 속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만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개척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손에 녹슨 지도 대신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 수 있는 용기의 나침반과 희망의 펜을 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서사를 써내려갈 준비 되셨나요? 일부 낡은 지도를 불태워라. 마이너스 당신은 탐험가입니까? 관광객입니까? 혹시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영원한 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 칼 융이 언급한 개념으로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책임을 회피하고 가능성 속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패가 두려워 어른의 세계로 뛰어들지 못하고 부모나 사회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이 영원한 소년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내게 맞는지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그 길 끝에 약속된 안정과 보상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엄한 대지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기보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관광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관광객의 삶은 편안합니다. 잘 짜인 일정과 안전한 가이드가 있죠. 하지만 관광객은 정해진 길 위에서 정해진 풍경만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숲속 깊은 곳의 옹달샘이 얼마나 맑고 시원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경이로운 발견은 오직 자신만의 길을 내는 탐험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감정적 독립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의 기준을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적 종속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살아갈 뿐 나만의 고유한 서사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화가 앙리 루소를 아시나요? 그는 41살이 될 때까지 파리의 세관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평범한 세관원이었습니다.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도 없었고 그의 그림은 당시 화단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인체 비율은 어색했고 원근법은 무시되었죠. 하지만 그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의 화풍, 주류의 기준을 따르는 대신 오직 자신의 내면과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현실의 정글이 아닌 꿈속의 정글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독창적인 화풍은 피카소를 비롯한 수많은 전위적인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미술사에서 소박파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한 거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루소가 세상의 비웃음에 굴복하고 정답처럼 여겨지는 그림을 따라 그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의 위대한 작품들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지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가 정답이라고 강요한 것인가요? 그 지도가 닳고 닳아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지도를 불태워버릴 때입니다.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탐험은 텅 빈 지도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관광객의 삶을 끝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할 위대한 탐험가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부 내면의 나침반을 찾아서 마이너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낡은 지도를 태워버린 당신의 손은 이제 자유롭지만 동시에 막막함과 불안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나침반, 즉 인생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에서 목적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다치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 위의 과정임을 알기에 우리는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침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느 날 갑자기 계시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자기 성찰과 경험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과 상처를 들여다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삶의 의미는 종종 가장 아픈 곳에서 싹틉니다. 내가 겪었던 결핍,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동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사가 되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에 헌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진정으로 설레게 하는 일에 귀 기울이십시오.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보상과 상관없이 그저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있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성껏 요리를 해줄 때, 복잡한 코드를 풀어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을 때,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순간들 속에 당신의 재능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의 시작입니다. 셋째, 타인과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진정한 의미는 나를 넘어설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타적인 행동, 즉 누군가를 돕거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강력한 목적의식을 심어줍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의미로 채워줄 것입니다. 의사라는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라는 학문적 명예, 30세의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의 나침반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해 38살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왜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왜는 생명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삶이 끝나고 단 한 문장으로 기억된다면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왜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3부 두려움이라는 용을 길들이는 법 마이너스 실패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자, 이제 낡은 지도를 버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지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대한 용이 나타납니다. 그 용의 이름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지대, 즉 익숙하지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컴포트 존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괜히 도전했다가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 속삭임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용기를 좀먹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회는 안전지대 바깥, 즉 도전지대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안전지대의 경계에 서서 한 걸음 내디디려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친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용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우리는 막연할 때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창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는 것이 두렵다. 발표를 망쳐서 사람들에게 무능하게 보일까봐 두렵다와 같이 말이죠. 두려움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통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적어보고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두려움을 위협이 아닌 정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것은 위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몸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이 일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좋아, 이 에너지를 한번 제대로 써보자. 이렇게 두려움을 성장을 위한 연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용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레벨 1 몬스터를 잡듯이 아주 작고 사소한 도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노출 치료라고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처음에는 가족들 앞에서, 그 다음엔 친한 친구들 앞에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개척의 여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라는 또 다른 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패를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개척자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기자가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얼마나 멋진 관점의 전환입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지되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지 뭐, 난 역시 안 돼와 같은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방법은 통하지 않았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억을 곱씹지 말고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작은 경험들,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십시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두려움과 실패는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 용들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길들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거침없는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부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 마이너스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라. 이제 우리는 개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마음가짐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 위대한 개척의 역사도 아주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보다 실행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설정하십시오. 성공하겠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1년 안에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열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목표를 잘게 쪼개어 단계별 실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까지 시장 조사 마치기, 다음 달까지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이번 주까지 관련 서적, 세 권 읽기와 같이 말입니다. 작게 쪼개진 목표는 우리를 압도하지 않고 하나씩 달성해 나갈 때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멀게만 보였던 최종 목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과정을 즐기며 나만의 방식을 만드십시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의 해결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고난 극복의 노력이 바로 당신을 자부심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역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기 암시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개척자다. 나는 이 도전을 통해 매일 성장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당신의 능력을 끌어내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이번에는 더 지능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당신의 첫걸음은 어설프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것, 미뤄뒀던 전화를 거는 것, 10분이라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 번째 잉크 자국이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하고 진솔한 톤으로. 결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걸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대지 위에서 남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는 관광객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내는 탐험가, 즉 개척자가 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낡은 지도를 불태우고 내면의 나침반을 찾아 두려움과 실패라는 용을 길들이고 마침내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법에 대해 나누었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전히 막막하고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명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앙리 루소의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 될 수 없듯이 당신이라는 걸작 또한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서투름,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당신의 용기.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고유한 붓터치이자 물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당신의 개성을 깎아내지 마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당신의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당신 안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운명은 정해진 숙명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그 총체로서의 삶 자체를 사랑하라는 외침입니다. 내 자신의 괴로움과 몰락의 운명마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걷던 그 길이 당신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위대한 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항상 궁금했지만 미뤄뒀던 분야의 책을 한 권 사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그 시작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작가이자 감독이자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삶을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서사를 완성하십시오.